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경매인데요. 두 번씩 유찰돼가지고 현재 최저가 49%짜리 경매 물건들이 몇 건이 됩니다. 세종의 현재 단독주택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해밀동 물건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고운동에 단독주택 진행이 됐다가 안 됐다 했던 물건이 3건이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경매 추천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경매 전문 아리랑 부동산 철저한 분석으로 성공을 약속드려요. 계약 성사 높은 아리랑 부동산 믿고 맡겨주세요.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발품은 저희가 부지런히 팔게요. 고객님은 편하게 오시기만 하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갑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2024 타경이죠. 고운동에 있는 물건인데 이제 코너 자리, 이게 진행이 됐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감정 가격이 14억짜리였는데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최저 가격이 49%, 거의 절반 가격이죠. 6억 8,658만 5천 원인데 토지 면적이 그냥 97평 정도 됩니다. 입찰일이 5월 27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 추천드리고요. 금남면 원봉리에 있는 물건인데요. 토지 면적은 713평이에요. 도로 지붕까지 해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의 산 중턱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감정 가격이 20억대가 넘었죠. 두 번 유찰돼가지고 현재 10억대이긴 하지만 금액상으로는 좀 그래도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저로서는 한 번 더 유찰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5월 28일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5월 28일 날 고운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두루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109평, 거의 110평 정도가 되고요. 감정 가격은 15억대 물건입니다. 두 번 유찰돼가지고 절반 가격이고요. 5월 28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운동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인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물건이죠. 첫 번째 물건, 요 인근에 있는 물건인데 토지 면적은 101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12억대였고요. 두 번 유찰됐어요. 최저 가격이 6억 초반대입니다. 이 물건은 제가 물어봤을 때 치아를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치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10일자 날짜로 진행이 되고요.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고운동 물건 요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2,660호 사건 1번 물건이죠. 고운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97평 정도 됩니다. 건물 면적은 249제곱미터 75평 정도 된다고 되네요. 감정 가격은 14억대였어요. 한 번 유찰됐고 또 한 번 유찰돼서 두 번 유찰된 거예요 현재.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2월달하고 5월달에 변경이 됐었습니다. 변경됐다가요 다시 입찰일이 잡혔는데 2026년 5월 27일입니다. 가격은 절반 가격 6억 8,658만 5천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10% 준비하시면 되고요. 강제 경매 사건이에요. 여기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요. 또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가 공매 사건도 있었거든요. 압류, 조세 이런 것들은 공매 사건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물 현황을 보면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이고요. 면적은 1층이 29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2층 26평 정도 된다고 하고 3층이 19평. 오, 다 넓죠. 96제곱, 86제곱, 65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토지는 97평으로 되어 있고요. 으뜸초등학교 바로 앞에 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으뜸초등학교에 있는 물건이 지금 이제 2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거 토지라든지 잔디, 수목 등이 토지 가격에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건물 등기부를 보면 2018년 8월 31일 소유권 가져오면서 근저당도 설정이 됐어요. 채권 최고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매 사건도 있고요. 강제 경매, 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청구 금액은 4억 5천이었고 또 임의 경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경매를 신청했네요. 청구 금액은 4억 8천대, 뭐 거의 5억 잡으면 이분이 9억 5천 정도가 넘어야만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배당을 받아간다. 전세권자가 다 받으려면 거의 10억 가까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 5억 7,200, 뭐 이거는 뭐 다 받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요 압류 같은 게 많죠. 요 금액이 공매 사건을 보면 요 금액들이 대략적으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매 사건에 대한 청구 금액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세권자는 강제경매잖아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받아갈 수 있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아가는 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좀 커야만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말소기준 권리가 두 건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 거고요. 임대차 내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요. 잔디라든지 수목 이런 것들은 다 포함돼서 감정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현관이죠. 1층이고 이쪽에 이렇게 창 쪽을 바라보면 주방하고 거실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복도가 있고 리모델링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렴풋이 제가 전에 봤는데 리모델링은 잘 되어 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방이 하나가 1층에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1층 면적은 96.51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2층입니다. 2층 이렇게 올라오시면 침실, 그리고 가족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화장실이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테라스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6.68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층인데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서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실하고 여기가 방이 이쪽에 또 있겠죠. 이게 지금 도면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화장실이 여기 있고요. 여기 오픈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테라스가 양쪽으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외벽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창이 있었던 거를 다시 벽돌로 막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공사했던 흔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부는 그래도 잘 꾸며져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1층 거실 쪽에서 봤을 때 수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관에서도 이렇게 문 쪽으로 안으로 보면 현관 쪽이 리모델링 같은 게 좀 잘 되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그래도 잘 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서는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또 선순위 근저당권자도 경매 신청을 했고, 지금 압류된 것들이 있잖아요. 국세나 뭐 지방세 같은 거 압류된 거 보면 그 금액을 알고 싶으면 공매 사건을 조회를 하면 금액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얼마를 배당을 받는지 한번 짜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다 배당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세권의 단점이 뭐예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늦잖아요. 근저당권자가 이제 안분해서 받아갈 거고요. 토지의 부분, 건물 부분에서 전부 다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채권자들이 다 받아가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는 맨 나중에 받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부분이 또 금액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자가 받아가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502,520호 사건입니다. 고운동이고요. 두루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겁니다. 토지 면적은 109.5 이렇게 돼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100평 이상 되면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꾸미기에는 괜찮은 평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 면적은 88평 정도로 되어 있네요. 감정 가격은 15억대, 거의 16억 정도 가까이 됐죠.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최저 가격이 7억 6,630만 6천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10% 준비하시면 되고, 임의 경매 사건이네요. 여기 보시면 절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바로 길 건너에 있고요. 구로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서 한 5분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요.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층은 35평 정도, 11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2층이 좀 더 넓어요. 보면 40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3제곱미터고 거의 134제곱미터네요. 3층은 다락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평수가 좀 작아요. 38.77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뭐 창고는 제시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을 보면 소유자 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임대차 관계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갔을 때 보니까 뭐 소파 같은 거를 물건을 좀 빼고 있더라고요. 경매가 이제 진행될 거를 생각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건 사진에도 보면 안에 내부를 좀 찍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협조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등기는 2023년 7월 12일 날 소유권 보전했고요. 근저당은 그 이후에 했네요. 다른 데서 받았다가 대부회사에다가 넘긴 것 같고요. 채권 금액이 10억대가 넘어요. 청구 금액은 8억 8천 정도가 됩니다. 야, 이건 완전 NPL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압류, 근저당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받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생각이 되네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 좀 토지하고 건물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내역이 없대요. 소유자 세대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이렇게 보면 이런 형식으로 지금 앉혀 있다. 여기가 큰 길이고요. 코너입니다. 코너 쪽에 남향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남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비틀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가 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으로는 두루고등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1층을 보면 현관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실과 주방이 되어 있고 창고가 이제 밖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세탁실하고 팬트리 공간, 화장실은 1층에 있고 가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은 좀 특이한 게 계단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져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계단 여기 보면 올라오는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방이 2개, 거실까지 방은 2개네요. 여기 1층에. 그리고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주방이 또 2층에도 해놨네요. 보니까 화장실이 2층에 2개가 있습니다. 3층을 보면요, 3층에 방이 하나가 또 있네요. 이렇게 올라와서 방이 있고, 이쪽은 누다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네요. 3층에서는 여기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2층 이제 거실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누다락이 되어 있는 거, 이쪽은 이제 완전히 옥상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넬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건의 물건을 이제 추천드리는데요. 뭐 권리 분석상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어 보여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보시고 건물 외형, 노후화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비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요, 낙찰받아가지고 인수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도 문제. 두 번째, 두루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거는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첫 번째 물건은 전세권자가 배당을 다 못 받아갑니다. 어느 정도 명도에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세권자가 일부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뭐 그것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나가고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명도의 문제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2건이잖아요. 여기 말고 뒤쪽에 경매가 6월 10일자에 진행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치아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될 것인지 아니면 치아가 될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입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고운동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을 봤습니다. 이 물건 현장 가보시고, 제가 또 영상을 좀 찍은 게 있어요. 다니면서 도로 부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